이 문제에서 5번 지문을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문제에서 3번 지문 같이 보면서 코나투스 지문 보면서 한 단락별로 찢어 푸는 연습을 좀 했거든. 이 녀석은 이번엔 좀 순서를 방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말하지만 문제를 풀 때 고정된 방식을 고집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지금 푸는 방식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와 방법론조차 모든 지문이 항상 고정된 난이도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 난 항상 일관되게 현대시만 어렵고 이런 경우는 잘 없다고. 이번에는 뭐가 어려운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문 난이도가 어렵고 쉬움에 따라서 자신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선생님은 이걸 칼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요리사의 비유를 많이 하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문 읽기 전에 항상 하던 대로 보기를 먼저 보면서 문제를 먼저 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측 작업하고 한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빠른 속도로 가보자. 첫 번째 문제에 뭐 나왔어?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 나왔지. 근데 공통된 단어는 뭐냐면 서구의 과학기술이라는 단어야. 그러면 서구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지문 속에서 어떠한 판단의 대상이 되는 어떤 준거 같은 거겠죠? 선지를 나중에 살짝 눈으로만 보면 학자도 여러 면, 상반된 평가, 특정한 이론, 이런 소개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지문인가 봐 라고 예측하실 것. 두 번째 문제, 일치불일치 나왔죠? 키워드 잡아가자. 서구의 군대 문명은 19세기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은 양지는 박은식은 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 있고요. 이때 서구 근대 문명이라는 거는 첫 번째 문제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조선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고요. 한국 사람 이름 보이죠? 그러면 지문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겠구나는 문제를 보는 3초, 5초 만에 벌써 판단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흐름이 되겠구나. 세 번째, 기억, 니은 빨리 먼저 보고 와. 기억도 이항로, 니은도 박은식 전부 다 사람 이름이거든. 인문지문이네. 이항로와 박은식의 서구의 근대 문명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나오는 지문이겠구만. 확정됐지. 그럼 내가 할 일은 이 둘 간의 공통점 차이점일 텐데 센스도 발휘해보자면 1번은 기억 단독, 2, 3번은 니은 단독, 4, 5번은 모두라든가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는 거네. 그지요? 그러면 이 둘 간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면서 읽어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네 번째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건데 보기가 뭔지 한번 살짝 살펴보면서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라고 했었죠. 천하의 대세가 옛날과는 다르다 하면서 각국 나라가 열심히 힘쓰고 있다. 거기까지만 읽어. 거기까지만 읽어도 돼. 그런데 선지를 보면서 이건 눈치를 채야죠. 1, 2, 3, 4, 5를 싹 눈에 집어넣었을 때 니들 이거 빨리 찾을 수 있겠어? 1, 2번의 이항로의 입장, 4, 5번의 박은식의 입장이란 단어를 빨리 뽑아낼 수 있겠어? 이런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일 거야. 그치? 앞에서 우리는 기억, 니은의 각각의 특징을 비교하는 선지가 나온다고 했었고 이건 누가 봐도 인문지문일 거야. 그치? 그 둘의 지금 보기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항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박은식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하라는 문제겠구나. 다만 3번 선지에는 위정척사론자들의 입장이라는 것도 나왔으니까 얘들은 또 누구지? 하면서 이 사람들도 나올 걸 예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자,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합니다. 다만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여러 명 나와서 복잡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대응점 찾는 문제잖아. 됐지? 그러면 선생님은 나라면 이거 한 방에 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보고 해봅시다. 첫 번째 문단. 서구는 하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서방 지역들은요. 뭘 어쨌는데? 르네상스를 거치며 자연과 신적 권위로부터의 인간 해방을 추구하였다. 르네상스를 거치며 인간 해방을 추구했대. 그러면 참고로 이런 데서도 전제 판단하는 선지도 만들 수 있잖아. 인간 해방을 추구했다는 얘기는 르네상스 이전은 인간이 억압돼 있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인간의 억압이 뭐였던 거야? 자연과 신적 권위였던 거죠. 자연에게 억압되어 있는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또 신이라는 존재의 어떤 위대성에 종속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그게 중세사회였잖아. 됐죠? 그런데 인간 해방을 목표로 자연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삶에 필요한 자원과 재화를 생산하게 된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두 번째,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또 거쳤어. 인간 중심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근데 인간이 편안하게 살려면 과학이 올라가야 되고 산업이 편안해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돼가지고 근대 문명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핵심은 이거지. 근대 문명이 왜 산업과 과학을 중시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던 거야. 인간의 삶을 해방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값싸고 풍부한 원료 공급과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참고로 이런 거 중요하죠. 뭐뭐하기 위해라는 표현을 썼어. 그럼 이거는 for 이유지? 이유나 원인이나 목적이 나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선지에 제공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결론을 묻는 게 아니라 A 한다는데 왜인지 알겠어? 이걸 묻는 거거든. 오케이. 자, 이유가 나와. 값싸고 풍부한 원료 공급과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비서구 지역에 대한 침략을 장악했죠. 그래서 그리고 그거에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었다. 이건 뭐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만의 어떤 표현 기호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따른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뭐라고 하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배고픈가 보고 배고픈 거 보니까 끝날 때가 됐나 보다. 그러네. 뭐였지? 식민지 넓히는 그 정책 있잖아. 그걸 뭐라고 하지? 무슨 주의? 자본주의 말고 공산주의 말고 군국주의 맞나? 군국주의 그러지. 참고로 군국주의에서는 이제 뭘 만드는 게 핵심이야? 식민지를 만드는 게 핵심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대전, 2차 대전 전부 다 이 식민지 싸움 아니었어? 결국엔? 열심히 원료를 수입할 대상이 필요하고 그 원료를 수입해서 열심히 만들었으면 맞는 걸 팔 대상도 필요하잖아. 그걸 원해서 만들었던 게 식민지였으니까. 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배경 지식을 지금 선생님이 뭐 하고 있는 거야? 활성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하는 거구나. 근대 문명은 이양선을 타고 철도나 방적기 등과 함께 조선으로 유입되었고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은 이 자연을 정복하고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이 근대 문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선의 지식인들의 입장은 어떠했는가? 그거를 규명해보는 게 이 글의 핵심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어? 다만 모두가 서구 과학기술을 환영한 것은 아니다. 벌써부터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잖아.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일부는 환영했고 일부는 거부했다는 뜻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찬반 양론으로 나눠지는 걸 거고 사람 2명 나왔으니까 어떻게 흘러갈지가 보이지 않냐? 가자. 19세기 조선은 하면서 이제 이 문단은 참고로 오른쪽에 쓸게요. 잠깐만. 여기부터 쓸까? 여기다부터 쓰자. 자, 먼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19세기의 조선의 상황을 먼저 언급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전제를 깔고 있네요. 대내적으로는 주자학의 사상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도덕국가 이념이요. 자, 내적으로는 주자학이 사상적 기반이 되었어. 그리고 두 번째,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중심의 문화의식에 의하여 서구의 음침하고 해로운 기론으로부터 조선을 지켜야 한다는 위정척사 사상이 입각한 외적으로는 위정척사. 아까 선지에서 봤던 단어야, 그죠? 그리고 이것도 한자 능력이 좀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긴 해. 위정이 뭐예요? 정, 올바른 것을 위하고 배척하는 거는 뭐? 사악한 건 배척하자. 그러면 뭐가 올바른 거고 뭐가 사악한 거야? 우리의 문화의 중심 중국이 올바른 거고 외세의 물결이 사악한 거겠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 두 가지 때문에 위정척사라는 이유 배경으로 쇄국 정책이 이어지고 있었어. 됐어? 외국과 사악한 거야. 들어오지 못하게. 주작에 입각한 당시 유림들이 주작에 입각한이라는 말을 2번이나 하고 있네.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 들지 않아? 중심이 된 위정척사론자들은 중화를 높이고 이적을 배척한 데는 존화, 양이 운동을 벌였다. 잠깐만, 나왔네. 위정척사파들의 입장, 즉 주장이 나왔죠.
그 주장은 무조건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뭘 설명했고요? 존화, 양이, 중화를 존중하고 이를 배척하자. 이는 오랑캐잖아. 그럼 오랑캐는 뭐 서구 문명을 말하는 거지. 미국, 프랑스 같은 애들이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같은 애들이지. 자, 그래서 서구의 과학기술 수용을 비판하였다. 꼭 해요. 서구의 과학기술 수용을 비판하였다. 이 글의 핵심이지. 이 글의 핵심이 뭐라고? 서구의 과학기술에 대한 조선의 입장이었잖아. 비판하는 입장이었던 거야. 됐어? 여기까지 척사파 첫 번째 하나 잡아놨고요. 두 번째 문단 뒤에 이어지는 내용 가봅시다. 그 중에서 척사론자들의 사상적 기반을 제시했던 이항로가 있어요. 자, 언제 나오나 궁금해서 기억 이항로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항로는 이 사람들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한 사람이야. 그러면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고, 즉 이의 주장은 뭐예요? 비판적 입장이었겠지. 먼저 결론부터 내고 가자고. 이항로는 과학기술 수용에 대해서 강경하게 비판했죠. 그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이기론을 바탕으로, 오케이, 성리학 이기론을 바탕에 두었어. 이런 거는 어떤 주장의 전제에 해당하는 거야. 그죠? 전제라서 챙기고 있어요. 이기론을 바탕으로 해서 강상윤리를 모르는 사학을 배척하자고 주장했어요. 강상윤리를 모르는 사학은 배척하자고 주장했어요. 자, 강상윤리를 모르는 사학이라고 써져 있고, 강상윤리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무슨 뜻이야? 인간적 도리. 인간으로서 그냥 지켜야 되는 거. 무언가. 그리고 사학이라고 하는 건 앞에 사자가 사악하다는 말이잖아. 사악한 학문, 나쁜 것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자. 강상윤리를 모르는 사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랑 같은 단어야? 이항로의 입장에서는. 이건 무슨 뭐랑 같은 말이야? 이퀄 서구의 과학 기술이지. 됐지? 입장을 정확하게 밝힌 거야. 그쵸? 챙기자. 그는 리를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해서, 자, 두 번째, 그는 리를 중시했어. 그 얘들아, 견지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견지했대. 견지하다 무슨 뜻일까? 태도를 유지하다, 지켜나가다. 오케이? 자신이 보는 관점을 유지하는 거야. 이가 제일 중요해서 리가 기에 대해 명령하는 상명하복의 위계적 질서가 잘 유지되어야 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리가 기에게 명령하는 상명하복. 그럼 잘 봐. 결국엔 리가 상이야. 리가 위에 있는 애야. 참고로 여러분들 이기, 이론론 이런 거 너무 많이 배워서 알잖아. 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념, 근거, 어떤 사상, 철학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기는 실제적인 움직임에 해당하는 거였잖아. 오케이? 내가 저게 먹고 싶다고 생각해서 움직여서 그 다음에 먹는 게 정상이지. 동물이야? 보자마자 달려들게? 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선이라고 보았고, 이게 이퀄 뭐다? 선한 것. 긍정하는 거였지? 요 순서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 이유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서구의 과학기술은 리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 뭐예요? 선생님 맨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 빨간색으로 써야지. not A잖아. 오케이? 그에게 있어서 이제 앞으로 서구의 과학기술이라는 말을 서네모로 표현할게요. 오케이? 서구의 과학기술은 리를 중시하지 않고 기에 해당하는 현상에 천착하는 거야. 기에 해당하는 현상에 천착하는 거야. 한자가 많아서 괴롭네. 천착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천착하다. 뭐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을까? 뭐라 생각했니? 안주하다. 천착이 말이야. 사전적 정보를 찾아보면 어떤 대상에 대해 깊이 빠져 탐구하다는 뜻이야.
근데 그게 보통 좋지 않은 것일 때를 의미해. 오케이? 그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뭐 부분적인 요소에 천착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천착하다. 알아두자.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현상에 천착하는 게 바로 뭐인 거야? 서구의 과학기술이지. 선생님이 네모를 치도록 할게. 네모를 치도록 할게. 다 같은 거잖아. 그의 입장에서는. 같은 말이야. 그치? 대응시키자고. 단어가 어려울 뿐이지. 강상윤리, 사학, 현상의 천착이라고 말했지만 다 서구의 과학기술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제거해야 할 대상인 인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흐를 위험이 다분했어. 그래서 이건 왜 나쁜 거냐면 인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경향? 아니, 충족시키는 것으로 흐를 위험이 나쁜. 흐를 위험이 있는 것. 그게 뭔데? 서구의 과학기술이잖아. 됐지? 같은 말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인욕은 무슨 뜻이겠는데? 욕망. 말 그대로 보고 하고 싶은 거. 그거잖아. 과학기술은 이런 거지. 나는 이 핸드폰이 왜 필요해가 아니야. 새 거 나왔네? 나도 갖고 싶은데. 사성패고는 없는 거잖아. 그쵸? 욕망만 자극한다. 왜? 물건들을 파는 것들에 집중돼 있으니까. 됐죠? 자, 이에 따라 이 학론은 이들과 더불어 화친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죠. 어떻게? 정리되셨어? 여기까지가 이 학론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3분단 넘어가 보자. 우리는 이미 이제 한 방에 가기로 했으니까 이런 단어들을 잘 표지를 찍어 놓고 깃발을 꼽아놓고 비교할 생각을 하면서 읽어나가는 거야. 무슨 차이점이 있을지, 무슨 공통점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한편 조선의 현실 문제와 인류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했던 박은식이 나옵니다. 오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은식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셨나 볼까요? 그분은요, 러시아와 일본을 비롯한 주위 열강들의 한반도 쟁탈전이 더욱 노골화되던 20세기를 세력이 우월한 나라가 열등한 나라에, 우월한 나라는 어딘데? 러시아와 일본, 열등한 나라는 어딘데? 미안, 슬프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신의 나라를 밀어닥치는 시기라서 열세의 나라는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여, 이게 뭐예요? 이유죠. 열세의 나라는 곧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어떠한 주장을 했냐면 과학기술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기했고, 마땅히 청년이라면 과학기술에 힘을 써야 된다고 강조했지. 이쪽은 그걸 모르면 식민지밖에 더 돼?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거지. 됐죠? 일단 시작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박은식은 근대는 과학적 실용을 요구하는 시대로 물질 문명이 삶을 추동하는 색짐이 되었기 때문에, 오케이, 근대라고 하는 건 물질 문명의 시대야. 그리고 그 뒤에 아예 대놓고 때문에라는 말을 쓴 것도 보이시죠? 때문에. 그래서 과학기술이 학문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가 가장 시급한 공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공부가 가장 시급하다고 뭐해서 주장했다. 어려운 말은 없어. 그는 과학기술을 풍요와 발전의 원천으로 이해하였으며 풍요와 발전의 원천. 빨간색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뭔지 알겠어요? 똑같은 서구의 과학기술을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하고 있잖아. 같은 말이야, 실은. 같은 얘기를 서로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말이 벌어지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문명 진화의 핵심이 과학기술의 진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오케이? 따라서. 그럼 이건 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객관적 사물에 대한 초경험적이고 추상적인 연구보다는 오호 잠깐만 자 일단 not A를 걸고 시작했어 그쵸? not A가 뭐였냐면 객관적 사물에 대한 초경험적이고 추상적인 뒤에만 쓰자 초경험적이고 추상적인 연구가 아니라 그럼 얘들아 눈치채 초경험적이고 추상적인 연구는 뭘 말하는 거야? 경험을 벗어나는 것, 추상적인 것에 이게 뭘 말하는 거니? 그렇지. 이해됐어? 요거 말하는 거잖아. 이가 아니라 얘는 네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얘는 굳이 여기서 말한 걸 가지고 와서 좀 보자면 요거랑 비교되는 짱이야? 어디 갔어? 요렇게 두 개가 대응되는 쌍인 거야 지금 그치? 됐어? 챙기면서 가봐. 그게 아니라 경험과 실증을 진리 탐구 방법으로 지시해서 감각작용과 실습 실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지. 경험과 실증이 더 중요한 시다. 그래서 경험과 실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됐죠? 좋아요. 한 문단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럼 전부 다 뭐였던 거야? 이항로와의 완벽한 대응점, 대비점에, 대척점에 있는 사람의 주장이었던 거지. 그런데 4문단으로 넘어가면 잠깐만 이게 5문단까지 있었나? 4, 5문단 오른쪽에 쓸게요. 네. 좀만 일로 와봐. 그러면서도 박은식은 그러면서도 박은식은 과학기술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맹목적인 서구화는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도적 입장도 있었네. 맹목적인 서구화는 또 반대했어. 오케이? 이쪽은 no!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고 얘는 안 배우면 무너지는데 어떻게 배워야지. 하지만 걔들한테 모든 걸 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 됐죠?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했을까?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위험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주체성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인격을 수양할 철학이 필요하며 이는 과학기술처럼 서구의 과학을 가져와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오케이? 자, 우리한테는 어떤 이론이 있으면 철학 배경이 필요한데 철학적 배경이 필요한데 그거는 not A죠. 이것도 서구의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요것만은 뭘 지키자? 우리의 것을 지키자.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고 그쵸? 녀석을 우리의 것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 사람 주장 내용 또 두 번째야. 그리고 그 배경으로 뭘 세팅했어? 주작이 아닌 뭐다? 양명학이다. 기억해? 오케이? 19세기 조선의 기본적인 배경은 주작의 배경이라고 두 번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응성이죠? 자, 가자. 그가 선택한 것은 양명학. 그는 밀려들어오는 서구의 문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민중적 이론체계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양명학이라고 주장했죠. 그가 양명학을 주장한 뭐예요? 이유잖아, 이유. 그지?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쉽다. 이거네.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아. 그리고 또 민중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래요. 그러면서 설명하죠. 그는 주작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는 간이 직절함을 결여했대요. 그 주장합니다. 주작은 not 간이 직절. 그리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양명학의 상대점에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버릴게요. 그죠? 오케이? 간이 직절해야 되는데 그게 없대. 그러면서 실천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가 주목한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지. 이거 선지에 나왔었어. 그쵸? 그리고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뭐가 설명됐어? 양지라고 하는 개념이 설명됐대요. 그럼 양지는 또 뭐야? 그는 양지를 끊임없이 흐르면서 현실의 문제와 조우하고 그러한 문제 속에서 항상 막히지 않는 알미라고 생각했고 즉 정리야.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이지. 양지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 not 고정된 암. 오케이? 칠판의 배경은 녹색이다 라고 그냥 외워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칠판이 꼭 녹색이어야 할까? 상황에 따라 흰색 배경일 수도 있고 검은색 배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지.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여, 자, 이게 아니라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 판단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서 현실과 현상에 따라 옳은 일을 추구하는 능력이야. 현실과 현상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옳은 일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지. 이렇게 됐어? 자,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 역시 양지를 중심으로 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지가 중요한 거다. 정리. 박은식은 양지를 실현하여 대인이 되면 자신의 마음과 모든 삶을 및 타자를 하늘로 여기는 만물일체의 관계로 이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오문단에서 정리. 양지가 되면 대인이 되고 대인이 되면 만물일체가 될 수 있다. 내가 곧 일종의 물알체 같은 개념이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양지가 타인에게까지 미침으로써 도덕성이 타자에게까지 발현되는 것이며 박근식은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민족은 물론 인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동사회를 펼칠 수 있다고 보았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타인은 대인이 아니고 대동사회. 지금 사람들이 각 국가들이 뭐하고 있어? 서로 싸우기 바쁘잖아. 서로 침략지 먹겠다고 식민지 먹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양지가 올바로 서면 심지어 세계평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오케이? 라고 본 거죠. 자, 그리고 이는 양명화 중심으로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쉽지 않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한 3,000년, 2,000년 뒤에는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되어 있을까? 안 될 것 같지 않냐? 인간의 특성 중에서 중요한 게 조금만이라도 그룹이 만들어지면 일단 편이 만들어지고, 그렇지? 그룹핑이 되는 게 좀 특징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있지. 거대한 적이 생긴다면. 그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배경이 이거잖아. 맨날 지그들끼리 치고받다가 전쟁이 하다가 외계인이 등장해서 쥐고 죽인다 그러면 다 같이 뭉치겠지. 그죠?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일 수는 있겠지만. 좋아요. 여기까지가 지문의 내용이었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선생님은 계속 맨날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선지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문제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실제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야. 문제는 개뿔 쉬우니까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는 봐봐. 요것만 조심해 주자. 2번하고 3번이요. 2번 보시면 서구의 과학기술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맞지? 기억과 니은, 박근식하고 이양로. 그리고 사상적 배경과 관련 지었나요? 네. 이양로는요. 사상적 배경이 뭐였죠? 성리학의 이기론 바탕이었죠. 참고적으로 성리학은 주작이랑 같은 거니까,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같이 봐도 될 겁니다. 다만 박은식은 비판적인 입장이 아니라 긍정적인 입장이었어요. 대신 뭐는 가져가자? 주작이 아니라 양명학을 가져가자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2번 정답인 건 알겠어요. 3번은 왜일까요? 빨리 풀려다가 실수하니까. 앞부분까지 맞잖아. 서구의 과학기술에 대한 상반된 평가 완벽하지? 오케이? 상반된 평가는 사실이야. 근데 그 평가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지적했다. 그럼 얘들아, 이 말이 맞으려면 이양로의 주장에 의의가 나와야 되고 한계가 나와야 되고, 박은식의 주장에 의의가 나오고 한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잖아. 됐지? 근데 얼핏 보기에 예를 들어 2번 선지가 한 4번, 5번쯤에 있고 3번 선지가 1번이나 2번쯤에 있으면 답 있네? 하면서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 왜? 니들이 못 풀어서가 아니고 말하잖아. 빨리 풀려고 하다가 실수가 나오는 거 조심하자. 됐어? 다음 2번 문제. 일치 불일치야. 자, 1번 서구 문명, 2번 1, 2, 3번은 그냥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고 4, 5번만 체크해보자. 선지 4, 5번 얘기하는 거야. 4번 양지는 오케이 좋아요. 양지는
현실을 떠나. 틀렸지? 아니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이 녀석은요 not A에 해당하며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잖아. 안 나올 리가 없지 그러면. 선생님 항상 나오는 구절이라고 썼잖아. 그죠? 다만 여기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해서 그에 맞게 언론을 추구할 수 있는 알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지를 만든 방식을 보라고. 선지를 만든 방식을 보면 현실을 떠나서 이 떠나라는 말만 가로로 가려놓고 다시 봐봐. 맞는 말이잖아. 그치? 맞는 말을 단어 하나를 체인지해서 긁어내는 방식. 우리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했어. 오케이? 역시 서두름에 주의하자. 4번은 그랬고요. 5번. 박은식은 객관적 사물에 대한 초경험적이고 추상적인 연구보다는 감각작용과 실습 실험을 중시했다. 나데이 그냥 들고 나왔잖아. 나데이 사용됐잖아요. 됐어요? 오케이. 3번 문제 넘어갑시다. 두 사람의 주장을 판단해보는 거야. 먼저 이양로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이론을 바탕으로 리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했다. 리가 중요했다. 됐죠? 두 번째, 박은식은 간이직절한 양지를 실현하여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대동사회를 지향했지. 간이직절 썼냐 안 썼냐? 내가 안 썼냐 이걸? 오케이. 간이직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고 그래서 대동사회까지 가야 된다. 문단 두 개를 연결했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를 연결할 것. 3번. 박은식은 주체성을 잃어버린 존재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인격을 수용할 수 있는 양명학적 관점을 지시했다. 양명학적 관점도 뭐 이미 있었던 거니까 나대이 가지고 설명했고요. 4번 보자. 두 사람 모두 물질 문명이 삶을 추동하는 핵심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써 틀렸잖아. 문제는 쉽게 냈다고 했었지? 뭐가 벌써 틀렸는데 물질 문명이 삶을 추동한 일부러 답이 너무 뻔해 보이지 않게 위해서 추동하는 핵심이라는 식으로 다 한자로 바려놓은 것뿐이야.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물질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걸 인정하자라는 거잖아. 근데 이양로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말로 이미 글러먹은 거다. 저건 나쁜 거야라고 말했잖아. 어디다 썼어? 강상윤리는 모르는 사람이고 서구의 과학기술 자체가 되게 나쁜 거라고 말했잖아. 그죠? 이미 틀려먹었다. 됐지? 근데 답이 안 보이게 한자로 가리기 능력. 이거 되게 많이 보던 패턴이야. 그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5번. 이양로는 리와 기의 위기적 질서를 유지하여 선을 실현하기 위해 서구의 과학기술을 거부했습니다. 그쵸? 리와 기의 성명하고의 위기적 질서. 그런데 5번, 아니, 니은, 맹목적인 서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구의 철학을 거부했지. 서구의 철학을 거부하고 나데이 가지고 또 긁고 나왔어. 나데이는 다 긁고 있는데, 그죠? 그죠? 아주 빈번하게 나온다는 걸 느껴달라는 거야. 그래서 지문을 읽고 있는데 뭐뭐가 아니라라는 말을 하면 뭔가 내고 싶은 의도가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번 윤모평에 이 경향성이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날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켜서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게 한번 적응을 해봅시다. 4번 문제요. 자, 상황은 이거였죠. 고종실록의 글인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근년 이래로 천하의 대세가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정교한 기계를 만들고 기계를 새로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면서 나라를 막 조약 체결하고 돌아다니고 블라블라블라. 끝에서 세 번째 줄. 그러므로 천하에서 홀로 존귀하다고 하는 중화조차 평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었고 서양의 배치가 엄격하던 일본도 수호 조약을 맺고 통상하고 있으니 어찌 까닭없이 그렇게 하겠는 것인가 참으로 형편상 부득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네. 그건 뭐야? 우리 현재 사회는 열강의 사회야. 물질 문명의 사회야. 그냥 현실이 그래라고 말하는 거지. 자, 그럼 얘들아 선지를 읽기 전에 항상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보기를 분석하랬잖아. 그럼 여기서 분석돼야 될 보기는 뭐예요? 지금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문제 의도는 뭐예요? 이양로는 무슨 입장? 위정척사파는 무슨 입장? 박은식은 무슨 입장인가를 정리하라는 거잖아. 그리고 답도 우리 너무 뻔히 알고 있지. 가자. 기억. 이양로의 입장에서는 현상에 천착하여 인용을 충족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가? 선생님 천착 안 썼냐? 여기 있잖아. 됐지? 오케이. 써먹었어. 2번. 이 인식의 입장에서는 강상윤리를 모르는 사학을 배척한 결과 강상윤리를 모르는 사학을 배척한 결과가 잘 생각해. 결과가 주어가 맞아? 결과가 현재 상황이야? 아니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잖아.
지금 이건 뭘 뒤집어 놓은 거죠? 원인과 결과 선후 관계를 뒤집어 버린 거지. 그러면 이 문제가 의도하는 핵심은 뭐인 거야? 항상 그런 거야. 빨리 풀려고 단어만 집중하다가 단어에 낚여서 틀리는 선지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번 문제 조심해야 돼. 오케이? 자, 인과연결 잘 보시면 되고 나머지 굳이 안 읽을게요. 뻔한 얘기라서. 넘어갈게. 넘어가는데 선생님 오랜만에 미안해 조금만 더 쓸게요. 5번 문제 잠깐만 얘기하자. 5번 문제가 새로 드릴 말씀이 하나 생겨버렸어. 뭐냐면 이 문제 괜찮게 잘 풀렸냐? 그 어휘 문제 풀 때 선생님이 드리는 말씀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1번 데리고 다니는 아이 잘 챙겨라. 이거 선생님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핵심은 뭐라고 이건? 데리고 다니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필수 성분 챙겨라 이잖아. 그리고 두 번째 그 데리고 다니는 아이가 관념어인지 구체어인지 잘 골라내라. 여기까지는 항상 얘기했는데 참고로 이걸로도 쉽게 구분이 안 되는 녀석이 있을 수 있거든. 지금 여기서 보면 A가 뭐였냐면 벗어나다야. 근데 벗어나다가 벗어나다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A가 B에서 벗어나다의 형태가 되어야 되지. 근데 여기서 B가 뭐야?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 벗어나는 게 어떤 물리적으로 공간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선이나 어떤 개념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것이로군. 그럼 이건 추상어 계열이겠네? 하고 선지를 봤어. 그런데 일단은 뭐 4번이나 5번은 너무 쉬운 거니까 제끼자. 근데 그리고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벗어난 거야. 미묘하지만 굳이 우선 르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지우자. 그럼 1번, 3번이 남는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럼 참고로 이럴 때는 이런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면 3번 팁 하나 더 추가해 드리는 거야. 반이어를 생각해. 그 맥락에 쓰인 반이어를 따져보는 거야. 지금 눈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라고 돼 있지. 물론 쉽게 가자면 선생님 예의 벗어난 이거는 너무 쉽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애라고 하는 부서의 특징을 가지고 오면 3번이 답인 건 빨리 보였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를 저는 조심하자는 거야. 그러면 1번을 예로 들어 눈에 벗어났다고 저 있다고 쳐보자. 눈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같은 말이잖아. 같은 개념어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반대말을 생각해봐. 눈에서 벗어나는 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거의 반대말은 마음에 드는 거지. 눈에 들다거든. 근데 여기서 벗어나다의 의미로서의 눈에 들다랑 예에서 벗어난 거는 서로 같은 개념어가 아니잖아. 그치? 요런 식으로 판단해보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방법론을 하나 더 무기를 챙겨놓자. 알겠죠? 혹시 모르니까. 자, 그래서 5번 문제도 오랜만에 한번 살짝 얘기해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기는 개뿔 오버했네요. 미안해요.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현대소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어요.